무기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이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제입니다. 네, 이란 전쟁에서 고공행진 중인 것 방산주입니다. 요새 난리던데 박태원 아나운서가 정유주 살 때가 아니라 방산주를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저는 그게 좀 띄엄띄엄 보시는군요. 방산주 사셨어요? 둘 다 샀죠. 그래요? 네, 전쟁 하나 터졌으니까 있네. 기름, 무기 반반 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는 올랐겠네. 아니 둘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방산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항상 방산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그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까지는 어떻게 이제 귀담아 듣겠는데 방산주는 진짜 너무 안 친하니까 두려워했다가 살 걸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뭐 많이 올랐겠죠. 네. 이미 어제 전쟁 샀어요, 터진 저는 지가 어제. 벌써 좀 돼가지고. 끝났죠? 혹시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은 뭐 사실 근데 저는 웃으신다.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정말 솔직히 저도 완벽하게. 장기는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방산주가 이렇게 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이 전쟁 와중에 또 막 불기둥이 솟았죠. 굉장히 좀 급등했던 건 그 즉시 재고가 소진되거든요.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 특히 이번에는 좀 미사일이죠. 이 방공 무기가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미사일, 포탄 이런 드론들이 즉시 실시간으로 소모가 되다 보니까 그걸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짜리 또 드론을 격추하려고 59억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는 이런 소모전이 계속 진행될 좀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 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중동 국가들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전쟁이 뭐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끝났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그 법은 없기 때문에 방공망 또 재충전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기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에 우리 방산주가 오른다는 게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더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천궁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방산주 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천궁 이슈 때문인데 한국 방산이 이게 실전에서 또 검증된 효과가 이번에 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던 이 천궁2가 이란 미사일을 실전에서 요격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좀 알려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걸 개발했던 개발사는 당시에 주가가 가격 제한폭 한 30% 하루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와 지금 아랍에미리트 간에서 한 35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51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도 MOU를 맺었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어떤 협력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수송기에 좀 실려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좀 이송했다, 중동 쪽으로 이송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좀 이제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대체하는 게 또 천궁2거든요. 그럼 천궁2에 대한 어떤 수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천궁2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들은 계속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인지 이런 뉴스가 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어떤 뉴스? 방산 ETF 이틀간 1,800억 순매수. 그리고 중동 불안 확산 속에 방산 ETF 강세. 와, 방산 ETF가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최창규 선생님이 ETF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일단 ETF가 뭔지부터 정의를 딱 내려주시죠. 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얘가 뭐가 주식이랑 다르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네. 주식은 한 가지 개별 종목만 주로 사고 파는 반면에 ETF는 여러 종목들이 그 ETF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ETF 한 종목을 사더라도 나는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하는 뭐 분산 투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중 투자, 뭐 일종의 뭐 몰빵 투자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거에 반대 선상에 있는 것이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한 조금 있으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도 아마 상장할 것 같은데 그게 상장한다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ETF는 잘 하시는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니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러실 수도 있죠.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요. 제가 챗 GPT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그 질문창이 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걸 보고 AI 대답을 되는 거 같아요. 네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사품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돈문논답 시간이니까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좀 경제 관련한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산 ETF도 여러 가지일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가장 몰리는 방산 ETF는 어떤 걸까요? 방산 ETF는 국가별로 분류를 좀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방산 기술력 넘버1 미국이 가장 핵심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 방산은 가성비 그리고 납기일 그리고 효과적인 배치 이런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K방산도 따로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밖에 없는 게 아니라 유럽도 방산이 있는데요. 과거에 유럽은 방산의 원조 대표적인 전투기론 라파를 들 수가 있을 정도로 유럽도 한때 방산으로 이름을 날렸던 국가여서 유럽 방산 ETF도 따로 되어 있고요. 미국, 한국, 유럽을 아우른 글로벌 방산 ETF도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던 천궁 이슈가 있으면서 K방산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야. 4종의 K방산 ETF의 개인 순매수가 일주일 동안 1,800억 원 정도가 몰렸거든요. 이야. 그리고 오늘 수익률까지 따지면 좀 아쉽겠지만 최근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K방산 ETF의 수익률 그리고 K방산 ETF의 인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저 요새 ETF 투자 많이 하는데 왜 저기 떠 있는 화면 속에 제가 갖고 있는 ETF는 하나도 없을까요? 없어요? 참 아쉬운 점입니다. 우린 없어요. 자, 많은 분들이 K방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천궁 이슈도 있고 요새 K방산에 많이 수요가 몰리나 봐요. 네, 우리나라 이제 방산 수출이 실제로 좀 많이 늘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20년 요 사이에는 연 한 3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이제 그 수출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죠. 2022년에 173억 달러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이제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이제 목표치로 잡고 지금 수출을 좀 한 상황이고요.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 세계 방산 이제 그 수주 순위가 2018년, 2021년에는 한 12위 정도를 했는데 2022, 23년도에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세계 2위까지로 한번 이제 수직 상승한 그런 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방산 이제 4개사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좀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아니 K방산이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세계에서 2위고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방산도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고 이렇게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는데 첫 번째가 가격이 좀 있어요. 이제 성능도 좋지만 이게 사실 미국, 유럽과 성능에서 뒤처지진 않거든요. 가성비가 근데 이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납기일이 좀 빠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전쟁 중이죠.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전쟁 준비가 좀 돼 있는 그런 이제 기반 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빠르게 납기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경쟁자의 좀 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이제 경쟁 그 나라들이 사실 제재에 지금 걸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좀 어렵고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공백을 좀 메꾸면서 지금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좀 방산 이제 메이저 리거가 됐다. 예, 야구로 좀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메이저 시장에 좀 진출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 사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 건 전쟁 특수 때문은 꼭 아니고 그동안 70년간 우리가 좀 자주 국방을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잖아요. 기술력도 축적한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좀 드러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물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방산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서야 우리. 합니다만 또 걱정되는 게요.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가 또 확 빠질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산주가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 때문에 급등락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우산 가계와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죠. 전쟁이 날 때는 당연히 매출이 좀 증가하는 걸로 알지만 비가 그쳤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방산 이제 무기 수요가 없어질까요? 오히려 더 않죠. 비축하는 수요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다만 물론 비 올 때 그 프리미엄은 빠지겠죠, 당연히. 실제로 가장 이제 근래 2025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이런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방산 6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에 그냥 12조 5천억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그런 뉴스 하나에 변동성은 좀 나오지만 하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군비 증강 지금 안 할 수 없는 시대죠. 네. 탈세계화 시대고 또 이런 이제 이란 전쟁이 또 이렇게 발생했지만 요 다음은 또 우리 차례 아닌가?
이런 또 공포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군축이 아니라 결국 전쟁이 끝난다면 그건 숨고르기 정도다. 그래서 방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방산주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좀 이제 그 우려되는 건 그거죠. 이제 전쟁이 나면 사실 그날 주가 급등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쫓아가는 거죠. 추격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뉴스에 흔히 우리가 충동 매수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또 누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이번 쫓아가요. 사실 이란전에서도 그 당일날 이제 주가가 29% 급등했던 방산주가 다음 날은 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뒤늦게 좀 쫓아가지 마시고, 그다음 이제 방산주 투자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주가가 싸진 않아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부터 주가가 워낙 뭐 일부 기업은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고평가 리스크도 좀 잔존하고 있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으로 언제든지 갑자기 이제 이런 전쟁 리스크가 평화적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급락 리스크도 항상 이제 상존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는 좀 종목을 선별을 하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대형주로 이렇게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고, 중소형주들은 이게 뉴스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중소형주 투자는 좀 단기로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